선비의 신분으로 개인 천문대를 설치했던 홍대용. 그러나 천문과학에 대한 갈증은 충족되지 않았다. 30대 중반, 홍대용은 북경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북경은 청나라의 수도. 청나라는 이미 선교사 등을 통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 있었다. 1765년 35세의 홍대용은 연행사 사절단이었던 숙부를 따라 북경을 여행했다. 동지사 서장관이었던 숙부의 자제 군관 자격으로 연행사와 동행했던 것이다. 북경에서의 홍대용, 특별히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북경 선무문 근처에 있던 남천주당이었다. 몇 차례 화재를 겪었지만 그 골격은 유지되고 있는 남천주당. 홍대용이 이곳을 특별히 방문하고 싶어한 것은 바로 이 인물 마테오 리치 때문이었다. 마테오 리치는 이 남천주당을 세우고 천주교와 함께 서양 과학 문물을 청나라에 전파했던 인물이었다. 남천주당은 당시 서양 과학 문물의 본산이었던 것이다. 홍대용은 몇 차례 시도 끝에 이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맨 먼저 홍대용은 이곳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예. 홍대용은 바로 이곳에서 두 서양 신부를 만났다. 당시 이곳의 서양 신부들은 청나라 관상대 책임자인 흠천감 벼슬도 겸하고 있었다. 홍대용은 이들에게 서양 과학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홍대용은 이곳에서 여러 천문 관측기구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서양 신부는 그 중에서 망원경만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망원경으로 처음 태양을 바라본 홍대용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햇빛이 둥근 형태를 통끝에 건 듯하고 해 속에 무엇인가 있으면 머리털이라도 감추지 못할 듯하였다. 또 한 곳, 홍대용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북경 천문대였다. 서양 신부들에게 몇 번이나 천문대 방문을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천문대는 황제의 공간, 함부로 오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이 있을 정도였다. 홍대용은 포기하지 않았다. 귀국 전날, 홍대용은 청심한 두화를 건네며 문지기에게 간절히 부탁, 천문대를 재빨리 구경할 수 있었다. 당시 청나라는 선교사들을 통해 이미 서양 천문학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북경 천문대에는 놀랄만한 천문 관측 기구들이 완비돼 있었다. 홍대용이 그토록 보고 싶고 원리를 알고 싶어하던 것들이었다. 스스로 혼천이를 만들고 개인 천문대까지 설치했던 홍대용에게 북경 천문대는 꿈에 그리던 곳이었다. 홍대용은 이 천문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간략한 기록만 남겼을 뿐 이곳에서도 천문학에 대한 갈증을 다 채울 수는 없었다. 대위에 있는 기계들은 다 강희 황제 이후에 만든 것들로 묘기가 있었는데 천체의, 적도의, 황도의, 지평경의, 지평위, 기한의 등이 있었다. 문지기가 빨리 나가라고 하는 통에 정신없이 나와버렸다. 이처럼 북경에서도 집요하게 서양 과학기술의 실체에 접근하려던 홍대용. 그는 당대 지식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